장례식장에 들이닥친 시댁. 땅 명의부터 넘겨. 엄마 유산부터 내놓으래요. 이 땅은 못 넘깁니다. 상복 위로 소주를 부었고 저는 엄마 얼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딱 1시간 줄게. 눈빛이 바뀌었고 장례식장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그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통 구석에서 콩나물 대가리를 묵묵히 다듬는 이 여자에게도 말이죠.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시댁에서는 투명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낡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세상이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비밀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목골시장,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뜨거운 김 사이로 억척스러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반찬 가게. 이곳이 지안의 진짜 세상입니다.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지안의 손끝이 야무지게 움직입니다.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고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지안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그 옆에는 지안의 친정엄마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죠. 아이고, 김씨 아저씨, 이거 갓 버무린 겉절이니까 가져가서 뜨신 밥에 얹어 드셔. 요즘 날도 추운데 든든히 챙겨 먹어야지. 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기어코 덤을 더 얹어주고 몇 달째 밀린 외상값은 모른 척 눈 감아주는 사람. 지아는 그런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집니다. 화면에 비치는 엄마의 얼굴은 최근 들어 부쩍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고 가끔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역력하죠. 하지만 지아는 섣불리 걱정하는 티를 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반찬통을 나를 뿐입니다. 삶의 고단함 앞에서는 체념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니까요. 밤이 되어 시댁의 대저택으로 돌아오면 지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온도로 뒤바뀝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삭막한 공간. 대한민국 의료계를 주름잡는 성심병원의 일가, 바로 그 시댁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차가운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지안의 발걸음은 몹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딜 감히 그 냄새나는 손으로 과일을 깎아? 온 집안의 시장통 반찬 냄새. 진동하는 거 안 보여? 당장 치워. 시어머니 방 여사의 서슬 퍼런 호통이 넓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라놓습니다.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병원 서류를 훑어보던 남편 현우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죠. 오히려 지저분한 것을 피하듯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릴 뿐입니다. 당신, 내일 병원 VIP 행사에는 올 생각하지 마. 격떨어지게 시장통 반찬쟁이 아내를 누구한테 소개하겠어. 남편의 차가운 비수 같은 말에도 지아는 반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죠. 반찬 냄새가 벨까봐 고가의 향수를 허공에 들이붓는 시어머니와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는 남편.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지안이 묵묵히 견뎌내는 뼛속 시린 모멸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지아는 홀로 캄캄한 드레스룸 가장 구석진 곳에 섭니다. 겹겹이 쌓인 화려한 옷가지들을 걷어내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는 지안의 핏기 없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안에는 낡고 색이 바랜 푸른색 수술복 한 벌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그 천의 거친 질감을 어루만집니다. 한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옷, 그리고 그 수술복 가슴팍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명찰, 달빛을 받은 명찰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심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이지안. 지안의 텅 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술실로 뛰어들었던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 그리고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듯 병원을 떠나야 했던 그 서늘한 밤의 공기가 생생하게 밀려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끔찍한 멸시를 견뎌내는 이 초라한 며느리가 대체 왜 이 명찰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어떤 지독한 사연이 그녀의 빛나던 메스를 빼앗고 심장을 멈추게 한 걸까요? 지안의 붉어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툭 하고 수술복 위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듯 지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목골시장 상인회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지안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립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찢어질 듯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지안아, 큰일 났다. 너희 엄마가 셔터 내리다가 쓰러지셨어. 의식이 없으시다. 지금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있어. 그 순간 지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됩니다. 쥐고 있던 수술복이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흔들립니다. 5년간 멈춰있던 지안의 시계가, 그리고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지안은 자신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 엄마를 이대로 잃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경건해야 할 이별의 공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타인의 죽음은 그저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불과합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영정사진 앞. 며느리 지안은 오늘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지독한 밑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실사 영화를 보듯 현실은 때로 허구보다 더 차갑고 무섭습니다. 며칠 전 B-하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지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남들 배불리는데 헌신했던 친정엄마. 숨을 거두기 직전 엄마는 뼈만 남은 거친 손으로 지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게. 그 낡은 가게 터밖에 없네. 이 땅에서 꼭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주라. 알았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주듯 빈소에는 며칠 내내 목골시장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투박한 손으로 향을 피우고 영정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우는 시장 사람들. 낡고 구겨진 상복을 입은 지안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묵묵히 빈소를 지켰습니다. 엄마가 평생 뿌린 따뜻한 정이 빈소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죠. 드디어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지안이 텅 빈 빈소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던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찍으며 들어오죠. 슬픔이라곤 단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은 오만한 걸음걸이. 시어머니 박여사와 남편 현우입니다. 검은색 상복은커녕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친 박여사의 등장에 빈소를 지키던 몇몇 상인들의 시선이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향을 피우지도 맑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생략한 채 그들은 곧장 지안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질질 짜고 있을 시간 없어. 장례 끝나는 대로 그 시장통 반찬가게 땅 명의부터 넘겨. 현우 병원 VIP 병동 확장하는데 그 부지가 딱이니까. 장모님 돌아가신 마당에 그 허름한 가게 쥐고 있어서 뭐해. 차가운 병원 로비나 넓히는 게 우리 집안 살리는 길이야.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지안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위로 한마디 없이 오직 장모의 유산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발인날 아침을 노려들이 닥친 겁니다. 살아생전 사돈어른 대접 한 번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의 적나라한 민낯. 숨막히는 극적인 대립 속에서 지안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슬픔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은 어느새 짐승 같은 시댁의 탐욕에 대한 경악으로 바뀌었죠. 평생 시댁의 그림자로 납작 엎드려 살았던 지안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도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등 뒤에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있고 가슴 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피눈물처럼 새겨져 있으니까요. 지안의 핏기 없는 입술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열립니다. 못합니다. 이 땅은 엄마의 마지막 유산이자 약속이에요. 그 약속 제가 지킬 겁니다. 병원 확장에 절대 안 넘겨요. 평생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생전 처음 듣는 거절. 빈소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지안의 단호한 눈빛과 박 여사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숨막히는 텐션을 만들어냅니다. 예상치 못한 반항에 박 여사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빈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초록색 소주병으로 향하죠. 모멸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박 여사의 손이 거칠게 소주병을 낚아채는 순간 장례식장의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위태로운 정막으로 빠져듭니다. 과연 지안은 이 끔찍한 탐욕의 발톱 앞에서 엄마의 마지막 유산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상처를 내는 것보다 끔찍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을 발가벗겨 그 알량한 존엄마저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해야 할 어머니의 빈소. 오늘 지안은 그 잔혹한 지옥의 한가운데로 속수무책 내던져집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 넘겨요. 지안의 입술을 뚫고 나온 단호한 거절.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빈소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얼어붙습니다. 평생 시댁의 그림자로 납작 엎드려 살던 며느리의 첫 반항. 그 낯선 상황을 마주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두 눈에 뱀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매끄럽게 화장한 박 여사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실룩거리죠.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제사상 위 절반쯤 남은 초록색 소주병에 꽂힙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반지를 낀 박 여사의 손이 거칠게 소주병의 목을 낚아챕니다. 이 재수없는 년, 시장통 반찬쟁이 딸년 아니랄까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투명하고 차가운 소주가 지안의 정수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콸콸 쏟아지는 액체가 까만 머리카락을 적시고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핏기 없는 뺨을 흠뻑 적시죠. 알코올의 독한 냄새가 순식간에 짙은 향냄새를 덮어버립니다.
낡은 검은색 상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모욕을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지안의 두 팔은 황급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뒤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 지아는 자신의 몸이 더러운 소주에 젖는 것보다 맑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에 한 방울의 얼룩이라도 튈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젖은 상복 소매를 넓게 펼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온몸으로 감싸 안는 지안. 그 가녀린 뒷모습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주방울 소리만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주변은 어땠을까요?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이 광경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흘리거나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릴 뿐입니다. 쯧쯧 천한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누군가의 조롱 섞인 귓속말이 지안의 고막을 후벼 팝니다. 철저한 고립. 지안은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 한가운데서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턱끝을 타고 소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끊임없이 떨어지지만 닦아낼 손수건 하나 건네는 이가 없죠. 그때 지안의 젖은 시야 끝으로 익숙한 구두코가 다가옵니다. 남편 현우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뜁니다.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이 미친 짓을 멈춰줄지도 모른다는 알량한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안의 시선이 닿은 현우의 눈빛은 박 여사보다 더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소주에 젖어 벌벌 떠는 아내를 향해 그가 품에서 꺼내 던진 건 따뜻한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도장 찍어. 끝까지 고집 부리면 이혼 서류에 먼저 도장 찍게 될 거니까 딱 1시간 준다. 그 안에 명의 안 넘기면 변호사 통해서 강제로 뺏을 거야. 선택해. 펄럭. 하얀 서류 봉투가 지안의 발밑, 소주가 고여있는 대리석 바닥 위로 무참히 떨어집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어머니의 발인 날 소주를 뒤집어 쓴 아내에게 남편이 던진 마지막 카드는 이혼과 협박이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웅덩이 위로 젖어 들어가는 하얀 종이를 내려다보며 지안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얼굴을 타고 내리는 독한 알코올 때문에 눈앞이 따가웠지만 지안은 두 눈을 똑바로 뜹니다. 방금 전까지 지안의 눈동자를 채우고 있던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철저한 고립감과 절망, 그 모든 뜨겁고 끈적하던 감정들이 불과 몇 초 만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지안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비웃는 얼굴을 지나 남편의 냉랭한 얼굴에 가닿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5년 희생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마저 탐내는 괴물들. 지안의 핏기 없는 입술이 꾹 다물어지고 젖은 상복 아래 늘어진 두 주먹에 핏줄이 터질 듯 하얗게 힘이 들어갑니다. 체념의 눈물은 말라붙고 그 자리엔 칼날보다 차가운 분노가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죠. 똑딱 똑딱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빈 소안을 맴돕니다. 남편이 던진 최후 통첩 1시간. 소주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지안은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맨몸으로 쫓겨나거나 어느 쪽을 택해도 지안의 세상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다 못해 아예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지안의 존엄. 제발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지독한 악몽을 끝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지안의 서늘한 눈빛이 허공을 응시하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 굳게 닫힌 무거운 유리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감정은 공포가 아닙니다. 철저한 무력감이죠. 소주에 젖어 뚝뚝 물을 흘리는 상복, 그 발밑에 내동댕이 쳐진 이혼 서류. 지안의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장례식장의 무거운 유리문이 다시 열리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바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음이 밀려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일사불란하게 멈춰서는 소리, 차문이 열리고 군대처럼 각 잡힌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빈소 입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조문객들의 길을 트고 거대한 인간 벽을 만들어내죠. 소주 냄새가 진동하던 시장통 며느리의 초라한 빈소가 일순간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듯한 삼엄한 공간으로 뒤바뀝니다. 그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두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수척하지만 서늘한 눈빛을 가진 거인,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성진그룹의 한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후계자, 도연. 두 사람의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빈소의 공기를 날카롭게 가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소주를 들이붓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매끄러운 웃음을 띠며 한 회장 앞으로 종종 걸음을 칩니다. 어머,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병원 VIP 병동건으로 오셨다면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남편 현우 역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굽신거립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박 여사가 내민 손도 현우의 깍듯한 인사도 마치 그 자리에 벌레 한 마리조차 없다는 듯 싸늘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철저한 투명 인간 취급, 당황한 시댁 식구들의 미소가 허공에서 어색하게 굳어버리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거인의 발걸음이 멈춘 곳, 그곳은 젖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지안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주 방울. 한 회장의 강철 같던 눈동자가 그 처참한 꼴을 마주한 순간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의 앙상한 두 주먹에 핏대 가득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통을 먹게 만드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호령하는 제국의 지배자, 그 거대한 남자가 소주에 젖어 쓰레기 취급을 받던 지안의 발밑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이어서 다른 쪽 무릎마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려놓죠. 최고급 정장의 바짓단이 바닥에 고인 소주 웅덩이에 속절없이 젖어듭니다. 선생님, 우리 가문의 은인 이지안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빈소가 발칵 뒤집힙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입을 틀어막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박 여사의 입은 떡 벌어졌고 현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칩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짓밟고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하찮은 여자가 성진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는 은인이라니요.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한 회장의 입을 통해 5년 전의 진실이 빈소에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끔찍한 교통사고 환자, 그 환자가 바로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도연이었고 그를 살려낸 유일한 의사가 바로 이지안이었다는 사실. 수술의 성공을 질투하고 병원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시어머니와 병원장의 비열한 공작 때문에 지안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면허를 잃었다는 그 지독한 사연 말입니다.
지안의 텅 빈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5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도 살인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 시장통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억울하고 참담한 세월. 그 뼈에 사무친 한이 거인의 사죄 한마디에 비로소 녹아내리며 거친 오열로 터져나옵니다. 그때 줄곧 한 회장 뒤에 서 있던 후계자 도연이 지안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검은색 외투를 벗어 소주에 젖어 벌벌 떠는 지안의 좁은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심장은 5년 전에 멈췄을 겁니다. 이 끔찍한 짓을 벌인 자들 제가 전부 선생님 발밑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며칠 뒤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국민 기자회견장.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우처럼 번쩍이는 단상 중앙에 지안이 앉아 있습니다. 소주에 젖어 고개를 숙이던 처량한 며느리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깔끔한 하얀 블라우스, 꼿꼿하게 편 어깨, 정면을 응시하는 차갑고 예리한 눈빛. 5년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진짜 흉부외과 전문의 이지안의 얼굴입니다. 지안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남편 현우가 과거 집도했던 수술들의 진료 차트와 영상 데이터입니다. 지안이 마이크 앞으로 바짝 다가앉습니다. 남편 남현우 과장의 오진 기록입니다. 단순 부정맥을 심장 판막 이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불필요한 재수술을 강행했죠. 그들은 저를 반창각에나 거드는 무능한 여자라 불렀지만 진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무능한 의사가 누구인지 이 명백한 기록이 증명합니다. 단 한 줌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 정밀한 폭로.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자로서 남편이 쌓아올린 가짜 권위를 정면에서 해체해버리는 수술실의 예리한 메시지 그 자체였죠. 현우와 시댁의 비리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도연의 지원 아래 스크린을 가득 채울 때마다 셔터 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자신을 짓밟던 자들의 목줄을 직접 끊어내는 지안. 플래시 빛에 반사되는 지안의 미세한 미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파멸로 굴러떨어질 시댁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부수는 데서 끝나지 않죠. 긴 겨울을 견뎌낸 매화처럼 다시 메스를 쥔 지안의 상처 입은 손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복수의 끝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 잿빛 폐허일까요? 아니면 그제를 걸음 삼아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푸른빛일까요? 자신을 지독하게 짓밟던 자들을 무너뜨린 지안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완벽한 폐허 위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지역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던 시댁의 성심병원 정문, 화려했던 대리석 기둥 위로 핏빛처럼 붉은 압류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비리와 치명적인 의료 과실, 견고해 보이던 시댁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의 거액 대출금 회수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병원은 연쇄도산이라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죠. 아내를 시장통 반찬쟁이라 멸시하며 오만하게 굴던 남편 현우. 그는 이제 흙빛이 된 얼굴로 좁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 구석에 웅크려 있습니다. 바닥에 고인 소주 웅덩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던 기세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며느리의 머리 위로 소주병을 거꾸로 들었던 시어머니 박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향수로도 지워지지 않는 퀴퀴한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빚어낸 탐욕의 늪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두 사람.
그 완벽하고도 냉혹한 인과응보의 결말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하지만 악인을 처벌했다고 해서 남은 자의 흉터가 하루아침에 새살로 돋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박힌 하얀 가운을 되찾은 지안.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시뮬레이션실의 은빛 메스를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의 손끝이 파르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 제발 멈춰. 엄마가 지켜준 손인데 왜? 의료계에서 내쫓겨 시장통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5년. 그 지독한 절망의 세월이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지안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금속 메스가 차가운 조명빛을 남반사합니다. 지안의 핏기 없는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툭 하고 수술대 위로 떨어지죠. 문 밖에서는 도연이 유리창 너머로 그 처절한 사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 동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이른 새벽 가장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타서 시뮬레이션실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둘 뿐이죠.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무건의 응원. 지안은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수백 번이고 다시 메스를 고쳐줍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생존 본능으로 말입니다. 수개월의 피 말리는 사투 끝에 맞이한 복귀 첫 수술날. 경쾌하고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음이 수술실을 채웁니다. 무영등 아래 선 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납니다. 더 이상 손끝에 떨림은 없습니다. 5년 전 멈춰가던 도연의 심장을 기적처럼 다시 뛰게 했던 바로 그 천재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깨어난 겁니다. 지안의 손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듯 유려하게 움직입니다. 봉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침내 지안의 선언이 수술실에 울려 퍼지자 숨죽이고 있던 의료진들 사이에서 안도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밖으로 걸어 나온 지안. 복도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리던 도연이 다가와 갓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굳이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길고 캄캄했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두 사람의 옅은 미소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2년 뒤 낡고 허름했던 목골시장 어귀에 눈부시게 하얀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소주를 들이부으며 기어코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땅. 평생 이웃들에게 밥을 퍼주던 친정엄마의 반찬가게 터에 이지안 무료 심장센터가 세워진 겁니다. 돈이 없어 수술을 포기해야 했던 이웃들을 위해 지안이 사재를 털고 성진그룹 도연이 든든한 재단 이사장이 되어 만들어낸 기적의 공간이었죠. 지안은 원장실 한편에 놓인 작은 유리 장식장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평생 허리에 두르고 있던 때 묻은 꽃무늬 앞치마와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레시피 노트가 지안의 차가운 청진기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안의 귓가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해주라던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돕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도연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원장님, 오후 수술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1층 로비에 시장 상인분들이 갓 쪄낸 시루떡을 한가득 두고 가셨네요. 지안이 뒤를 돌아보며 맑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소주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던 천덕꾸러기 며느리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메스를 쥔 생명의 구원자가
단단하게 서 있을 뿐이죠. 네, 지금 내려가죠. 떡은 수술 무사히 끝나고 다 같이 따뜻하게 나눠 먹겠습니다. 가장 낮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선희.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낸 그 선희는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환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통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듬뿍 내어주던 어머니의 유산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의 인술로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상처를 넘어 생명을 피워낸 지안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또 어떤 가슴 벅찬 기적이 일어날까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기적의 메스, 지안의 수술실 무영등이 오늘도 환하게 켜집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